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고체 연료 로켓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장영근 항공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발표를 요약해 보면요, 액체 연료로만 쏠 수 있었던 그리고 만들 수 있었던 이제 발사체를 고체 연료 엔진 로켓으로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실제 우주 로켓을 쏠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발사체,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체로 쓰는 거는 대부분 다 액체 로켓을 많이 썼고요. 예.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체 로켓이 아까 우리 기자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비교적 이제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체 로켓을 우리가 엔진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안에 뭐 연소실이라든가 펌프라든가 뭐 터바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고요. 네. 고체 로켓은 엔진이라고 안 하고 모터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죠. 연소실 안에 고체 덩어리에 그 이제 연료와 산화제가 뭉쳐 있으면 그거를 점화를 시키면 이제 그 추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체 로켓이 제작하기도 작을 경우에는 단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액체 로켓보다는 메커니즘이 복잡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궤도용 발사체용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고체 추진제 위성 발사체가 나와 있죠. 저기 뭐 이태리의 뭐 베가라든가 인도의 PSLV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위성은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발사 로켓은 주로 해외 그 로켓 기술자에다가 의존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으로 직접 로켓을 만들어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까? 뭐 그렇게 발사체를 만든다는 게 뭐 그 미사일도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지는 않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체 추진제 로켓 기술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무 미사일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저는 계산을 아직 안 해봤지만 못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켓 모터가 크기가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다. 예.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뭐 3단 또는 4단으로 조합을 해서 발사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만일에 이제 우리가 쏘려고 하는 뭐 지금 아까 김현정 차장께서 뭐 군정찰 위성을 쏜다. 그러면은 군정찰 위성 무게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 큰 로켓 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로켓 모터를 좀 큰 거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고체 로켓 모터 크기를 큰 거를 개발하는 거고 이는 곧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추후에 나중에는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은 액체 연료 로켓 개발보다 좀 더 과정이 쉬운가 보죠?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 자체는 쉬운데요. 네. 이제 얘가 고체 로켓도 만일에 크기가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제작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체 로켓이 모터가 커지게 되면은 연소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이 최근에 19년에 작년에 이제 각종 신형 그 미사일들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ICBM 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이 다 고체 추진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이거는 다 로켓 모터가 작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에서는 기자분들은 자꾸 이제 북한이 고체 추진제 ICBM을 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고체 로켓 모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발사체 혹시 저기 화면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못 보고 있는데요. 못 보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주시면 뭐 됩니다. 네. 예. 자, 그 액체 연료 로켓을 기반으로 했었던 게 이제 나로였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2차례 발사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고체 연료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거리 같아요. 사거리.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사거리는 800km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 사거리를 더 늘려야지 우리도 본격적인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로켓 모터를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단거리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로켓 모터를 그건 이제 위성을 얼마나 큰 걸 올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큰 위성을 얼마나 높은 고도에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예, 그러면 예. 거기에 따라서 보다 큰 로켓 모터가 필요하면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 보면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항평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3단 로켓인데 저궤도에 약 고도 700km에 얘가 한 1.5톤 위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만일에 군정찰위성급을 올린다 그러면은 거의 항우연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액체 추진제 로켓 항평 발사체와 고체 추진제 발사체가 거의 동급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고체 추진제, 액체 추진제를 중복 개발하는 형상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마 이제 정부에서 검토가 좀 필요할 거고요. 예. 왜냐하면 고체는 군사용 위성을 올리고 액체는 민수용 위성을 올린다.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 발사체는 민수용 따로 있고 군수용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마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사일 지침 개정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게 될 텐데 고체연료 로켓이나 이런 것들 개발 언제쯤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켓 모터 사이즈를 가능하면 이제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로켓 예. 모터는 활용해도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만일에 우리가 얘가 이제 고도도 좀 높아지고 예를 들면 이 위성 중량이 커지면은 기존의 로켓 모터로는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로켓은 최소한도 로켓 모터는 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 개발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네. 설사 우리가 로켓 모터를 기존에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얘가 위성 발사체로 통합하는 통합 기술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통합해서 발사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5개월, 6개월이면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예.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게 신뢰성을 얻기까지는 여러 번 시험 발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위성을 쏘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통합하는 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근 항공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